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김선미 아나운서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맘때면 많은 분들이 연말 정산을 위해 세액공제 항목들을 점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IRP 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동시에 노후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인데요. 하지만 IRP의 정확한 활용 방법과 절세 효과에 대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 IRP 활용을 통한 절세 전략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권영은 세무사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세무사님, 연말이 되면 IRP 활용에 대한 문의가 많아질 것 같은데요. IRP의 절세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IRP는 세액공제용 연금계좌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이때 세액공제란 내가 낼 세금에서 정책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세법 규정입니다. IRP의 가입자가 직접 돈을 불입하면 다음 연도 2월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아 근로소득세 절감이 가능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엔 다음 연도 5월 종소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개인별로 DC, IRP, 연금저축계좌 합쳐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불입은 가능한데요. 세액공제 적용금액 한도는 연금저축계좌만 있는 경우 연 최대 600만 원, DC, IRP 계좌까지 있는 경우 연금저축계좌와 합쳐서 최대 연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실제 절세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초과라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IRP에 연간 900만 원을 냈을 경우 각각 최대 148만 5천 원 또는 118만 8천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총급여 5,500만 원인 근로자가 IRP에 연간 900만 원을 불입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시 60만 원을 납부하게 되지만 불입한 경우에는 오히려 75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세금 차이가 148만 5천 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연말정산 시 다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혜택과 비교를 해보면 연봉이 5,500만 원인 근로자가 의료비를 1,065만 원을 소비하거나 교육비를 900만 원을 소비해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로 148만 5천 원 절세가 가능한데요. IRP에는 900만 원을 저축하면서 148만 5천 원 세액공제를 받는 겁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엔 4,125만 원을 소비해도 소득공제 적용으로 99만 원밖에 절세가 안 되죠. 즉 IRP는 저축을 하면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IRP 계좌는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 원인데요.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최대 600만 원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IRP가 더 유리한 걸까요? 좋은 포인트를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두 상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공통점부터 살펴보면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세법에서 정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년간 인출해야 절세 혜택이 발생하는 계좌입니다. 즉 55세 이후에 사용할 노후자금 마련 계좌라고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다만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IRP는 900만 원, 연금저축은 600만 원인데요. IRP에 300만 원,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을 불입해서 두 계좌 모두 활용해 900만 원을 채우는 것도 가능하죠. 두 계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출 조건입니다. IRP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는 55세 이전에 일부 인출이 불가하고 자금이 필요하면 전액 해지를 해야 합니다.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55세 이전에도 자유롭게 일부 인출이 가능하죠. 참고로 연금계좌에서 55세 이전에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을 인출하게 되면 16.5% 기타소득세 무조건 분리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두 계좌 중 무조건 IRP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입자의 연령, 자금 필요 상황 등을 고려해 본인에게 알맞은 계좌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일명 절세 계좌로 알려진 ISA 계좌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ISA 계좌와 연금 계좌를 함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먼저 ISA 계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는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없지만 최소 3년 유지 후 만기 자금 인출 시 운용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 선인형, 농업인형의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도 비과세가 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9.9% 분리과세되는 절세 상품입니다. 3년만 유지해도 절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자금 마련 목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계좌라고 볼 수 있죠. 이때 ISA 계좌 만기 시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전환 납입하면 연금 계좌 세액공제 추가 한도가 부여됩니다.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환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핵심은 ISA 계좌 만기 시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전환 납입하면 연금 계좌 세액공제 추가 한도가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ISA 만기금 3천만 원을 60일 이내에 IRP 계좌에 전환 납입한다면 그 해에는 최대 1,2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최대 158만 4천 원,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198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ISA와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은 분이라면 ISA 계좌를 3년 단위로 개설하면서 만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 계좌로 전환 납입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ISA 계좌 자체의 절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연금 계좌에서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효과도 3년 단위로 받아보실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세무사님. 그런데 이 IRP 계좌에서 납입 시점에 세액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을 내야 하지 않나요?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IRP 계좌는 납입 시점에 세액공제를 받고 인출 시점에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IRP 계좌에 본인 부담금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출 시점에 세액공제를 받은 자금에 대해 과세가 되는 일종의 과세이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연금 수령까지 해야 IRP의 절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은 IRP 가입자가 55세 이상이면서 가입 기간이 5년 경과된 시점부터 수령이 가능한데요. 세법에서 정한 연금 수령 한도,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내로 수령해야 연금 수령으로 인정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과세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 세액공제 받은 직접 납입한 금액이 인출될 때 운용수익을 포함해서 연간 1,500만 원 이하의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령대별로 3.3에서 5.5%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한데요. 주의하실 부분이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연금으로 수령하신다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적용해야 합니다. 반면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으면 무조건 16.5% 기타 소득세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16.5% 세액공제율 적용받은 분들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13.2% 세액공제율 적용받은 분들은 공제받은 금액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 계좌를 55세까지 유지한 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온전히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절세 혜택을 얼마나 또 잘 누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액공제용 IRP에 재직 중 매년 900만 원씩 약 27년간 납입하면 납입원금이 약 2억 4천만 원 정도 되고 27년간 세액공제는 약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IRP를 55세 이후 노후자금으로 인출하면서 3.3에서 5.5% 저율과세까지 받아야 온전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령해야 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 55세부터 85세까지 매월 67만 원씩 수령하는 케이스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하게 되시기 때문에 저율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55세부터 64세까지 매월 50만 원씩, 65세부터 74세까지는 100만 원씩, 75세부터 84세까지는 50만 원씩 수령하는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수령을 할 때에도 연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면서 역시 저율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 기준으로 본인의 모든 사적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본인 부담금과 운용수익 재원 연간 연금 수령 금액을 합쳐서 1,500만 원 이하라면 3.3에서 5.5% 저율과세를 받으실 수 있으니 본인의 생활 방식과 자금 필요 시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인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올해 연말 IRP 활용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올해 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니 아직 납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연말 전에 꼭 납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최대 한도를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본인의 소득 수준과 결정세액에 맞춰서 적절한 금액을 납입하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IRP는 장기 노후자금 마련 목적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엔 인출에 제약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납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 IRP 활용의 핵심은 지금 절세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세액공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노후 준비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말 IRP 활용으로 올해 세금도 절약하고 든든한 노후도 준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희 마무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모두 연금 쑥쑥 키우세요.